이 얘긴 집안에서도 조용히 꺼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팔순이 넘도록 병원 한 번 크게 안 가고 마을에서도 저분은 참 건강하다 소리 듣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타들어가는 듯 쓰리고 밤마다 역류가 올라왔습니다. 숨이 턱 막혀 잠에서 깰 때도 있었죠. 알고 보니 원인은 뜻밖에도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아침 밥숟갈로 한 숟갈씩 삼킨 것이 화근이었죠. 몸에 좋다는 기름이 오히려 건강을 갉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세일하는 큰 병을 사놓고 주방 한쪽에 전시하듯 놓아두거나 샐러드 위에 흠뻑 부어야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거나 빈속에 한 숟갈 삼키면 혈관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이런 습관들이야말로 올리브 오일을 건강식품에서 건강의 적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기름계의 황제라 불립니다. 지중해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기름을 약처럼 비처럼 사용해왔죠. 폴리페놀,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그야말로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성분도 잘못 다루면 금세 변질되고 변질된 기름은 혈관과 간, 위장까지 상하게 만듭니다. 즉, 좋은 기름이 내 몸속에서 독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노인들은 기름을 절대 많이 쓰지 않습니다. 빵 위에 실처럼 가볍게 뿌리고 샐러드엔 채소가 반짝일 정도만 두릅니다. 반면 우리 식탁은 어떻습니까? 좋다고 들으면 많이, 비싸면 더 많이. 좋은 기름이라면 튀김도 해도 괜찮겠지, 볶음도 오래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올리브 오일은 몸에 좋다는 말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드셔야 평생 쓸 수 있다는 실제 지중해 사람들의 습관과 잘못된 사용으로 병을 부른 충격적인 사례들을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당장 부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올리브 오일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올리브 오일 한 병이 집에 있으신가요? 그 병이 부엌 창가에 놓여 있거나 개봉한 지 몇 달이 지났거나 심지어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기름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오늘 결정됩니다. 이 영상은 네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올리브 오일이 수천 년간 인류와 함께해온 역사와 문화, 그리고 나라별로 전혀 다른 활용법을 들려드립니다. 둘째, 잘못된 섭취법과 보관법으로 건강을 해친 실제 사례들을 깊이 살펴봅니다. 셋째, 올바른 섭취법과 부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감성적인 마무리와 건강 상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될 겁니다. 혹시 이 채널이 여러분의 부엌 파트너가 되길 원하신다면 지금 엄마는 건강 여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첫 장을 넘기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름 중 하나이자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기름이라는 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의 해질녘, 바람이 지중해 수평선에서 밀려 들어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올리브 나무 잎사귀는 은빛을 드러내며 부드럽게 흔들리고 그 밑에는 할머니와 손녀가 바구니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손녀가 물어요. 할머니, 이 나무는 언제 심은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 나무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 너희 증조 할머니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단다. 올리브 나무는 그렇게 시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수백 년, 길게는 1000년 이상 자라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인간의 식탁과 약통, 심지어 전쟁과 종교까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승자에게 씌워졌던 월계관, 사실은 올리브 가지로 엮은 것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승리의 상징은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뜻하는 올리브였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빛을 밝히는 연료, 상처를 치료하는 약, 신에게 바치는 제물까지. 그야말로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든 존재였죠.
이집트의 무덤 벽화 속에도 올리브 오일이 등장합니다. 파라오의 시신을 방부 처리할 때 사용된 기름, 왕의 피부를 윤기 있게 가꾸는 데 쓰인 기름, 모두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그 향과 빛깔은 권력과 신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가정에서는 올리브 오일이 집안의 보물처럼 취급됐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한 마을에서는 매년 가을 첫 기름 축제가 열립니다. 가족들이 모여 갓 짜낸 올리브 오일을 흰 접시에 떨어뜨려 색을 보고 빵을 찍어 향을 맡으며 그 해의 농사를 평가합니다. 어떤 집은 첫 기름을 성당 제단에 올리고 어떤 집은 병을 나눠 친척과 이웃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들에게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한 해의 감사와 기원을 담는 액체금이었습니다. 나라별 올리브 오일의 개성도 다릅니다. 스페인의 기름은 풋사과 같은 상큼함과 혀끝을 톡 쏘는 매운맛이 특징이고, 이탈리아의 기름은 풀향과 아몬드 고소함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스 기름은 해가 강한 만큼 쌉싸래하고 향이 진하죠. 이렇게 다양한 맛과 향을 가진 기름이지만 모두 공통으로 지키는 규칙이 있습니다. 기름은 적게, 신선하게, 존중하며. 놀라운 건 지중해 사람들은 기름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처럼 샐러드를 기름으로 적시거나 볶음과 튀김을 기름이 자작할 정도로 하진 않습니다. 대신 빵 위에 올리브 오일을 실처럼 뿌리고 채소 위에 빗살처럼 가볍게 떨어뜨립니다. 기름은 재료의 맛을 돋보이게 하는 배우 조명이지 주인공을 덮어버리는 무대 장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리브 오일의 세계 속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19세기 말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올리브 오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일부 상인들은 값싼 다른 기름을 섞어 올리브 오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땅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심지어 동물성 기름까지 섞은 뒤 색과 향만 맞추면 소비자들은 속아 넘어갔죠. 이른바 가짜 올리브 오일 스캔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한 조사에서는 시중에 팔리는 엑스트라 버진 중 약 70%가 진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느 스페인 노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가짜 기름을 먹는 건 나무에 독을 붓는 거랑 같다. 그래서 지중해 사람들은 기름을 고를 때 더 철저합니다. 수확년도, 산지, 품종, 산도, 병 색깔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절대 한 번에 많이 사지 않습니다. 작은 병을 사서 빨리 쓰고 빛과 열을 피하는 서늘한 찬장 속에 숨기듯 보관하죠. 그들에게 기름은 매일 쓰는 보약이지만 아끼는 방법은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입니다. 저는 이 문화를 한국 부엌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탁에 올리브 오일이 들어온 지는 꽤 됐지만 문화까지 같이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좋은 기름을 사놓고 볶고 튀기고 오래 끓입니다. 혹은 빈속에 삼키기도 하죠. 하지만 지중해의 건강 장수 비결은 양이 아니라 습관에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음식의 결을 바꾸고 신선함을 유지하며 기름 본연의 향을 재료와 어울리게 하는 것. 이것이 올리브 오일을 평생 건강하게 쓰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렇게 귀한 올리브 오일이 어떻게 잘못된 사용으로 병을 부르는지,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충격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오늘 부엌에 있는 기름병부터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병을 부릅니다. 잘못된 섭취법과 부작용 사례.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걸 잘못 쓰면 칼이 되듯 올리브 오일도 섭취 방법을 잘못 잡으면 건강을 갉아먹는 숨은 독이 됩니다.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잘못된 습관이 어떻게 병으로 이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78세 이 모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매일 아침 밥숟갈로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씩 들이켰습니다. 혈관 청소에 좋다더라는 말 한마디를 믿고 시작한 습관이었죠. 처음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속이 쓰리고 밤마다 역류성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위벽이 얇아지고 염증이 심해져 있었습니다. 기름을 빈속에 직접 섭취하는 건 위산과 맞부딪히면서 위 점막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위 점막 재생 속도가 느려
이런 부담이 쌓이면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사례는 보관 문제입니다. 서울의 한 50대 부부는 주방 창가에 멋진 녹색 병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햇살이 병을 비추면 부엌이 한층 고급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달 뒤부터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촛농이 굳은 듯 눅눅하고 금속 맛이 나는 향이었죠. 이들은 그게 기름 원래의 맛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패된 기름을 장기간 섭취하게 된 겁니다. 산패된 기름은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세포를 손상시키고 간에 부담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세 번째는 가짜 기름의 위험입니다. 몇 해 전 한 중년 남성이 대형마트 세일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적힌 대용량 병을 사왔습니다. 값이 평소보다 절반 이하였고 향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향이 약하니 음식에 더 잘 어울리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기름은 실제로 다른 값싼 식물성 기름과 섞인 가짜였습니다. 이 남성은 한동안 피로감과 두통을 호소했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정품이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폴리페놀이나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현저히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조리법의 문제입니다. 한 60대 여성은 건강을 위해 튀김과 볶음을 전부 올리브 오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하면 올리브 오일의 향과 유효 성분이 파괴되고 일부는 변성되면서 위장에 부담을 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180도를 넘는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는 튀김은 엑스트라 버진의 장점을 대부분 날려버립니다. 결국 그 여성은 올리브 오일을 좋은 기름에서 과도하게 변질된 기름으로 바꿔 쓰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은 모든 요리에 한 병만 쓰는 습관입니다. 어떤 집은 샐러드, 파스타, 김치 무침, 심지어 고등어 구이까지 전부 진한 올리브 오일로 해결합니다. 문제는 향이 강한 올리브 오일이 음식 고유의 맛을 덮어버리고 결국 기름 맛만 남는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음식과는 궁합이 맞지 않아 소화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은 음식 종류에 따라 기름을 바꿨습니다. 향이 강한 건 빵이나 생채소에, 중간 톤은 담백한 재료에, 거의 향이 없는 건 고기나 생선 조리에 씁니다. 이 5가지 사례를 보면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보관조리 섭취 타이밍 용량이 모두 맞아야 비로소 좋은 기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빈속에 들이키는 습관, 햇빛과 열에 노출된 병, 가짜 기름, 고온 장시간 조리, 모든 요리에 같은 기름. 이 5가지만 피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지중해 장수마을 사람들도 쓰는 올바른 섭취법과 부엌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당장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바로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건강하게 평생 쓰려면 복잡한 비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지만 중요한 습관을 하나씩 붙여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지중해 장수마을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셰프들이 지켜온 기름의 황제 사용법입니다. 첫째, 양보다 질을 고르세요. 많이 사서 오래 쓰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한번 개봉하면 공기와 닿으면서 산패가 서서히 시작됩니다. 특히 집에서 기름병 하나를 6개월, 1년씩 쓰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땐 향과 영양이 이미 절반 이상 날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좋은 건 250ml에서 500ml 용량의 병을 사서 6에서 8주 안에 다 쓰는 겁니다. 혹시 가족 수가 많아 빨리 쓰더라도 한꺼번에 대용량을 사지 말고 중간 용량병 여러 개를 나눠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보관은 빛과 열로부터 멀리. 올리브 오일은 직사광선과 높은 온도에 특히 약합니다. 부엌 창가, 가스레인지 옆, 전자레인지 위. 이런 곳에 두면 기름이 금방 상합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 속, 그리고 뚜껑은 쓸 때마다 바로 닫아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름병 입구에 묻은 기름도 닦아내세요. 그 한 방울이 산소와 만나면 병 속 전체로 산패가 번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불과 친해지는 법을 바꾸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180도 전후까지 버틸 수 있지만
가장 맛있고 건강한 온도는 중불 이하입니다. 그래서 볶음 요리를 할 땐 팬을 먼저 은근히 데우고 기름을 넣은 뒤 재료를 넣어 중불로 천천히 볶아주세요. 마늘이나 채소는 천천히 향을 내고 마지막 30초만 불을 살짝 올려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나서 접시에 옮기기 직전 올리브 오일을 한 줄 더 둘러 향과 영양을 살려주세요. 이 조리용 한 번, 마무리용 한 번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넷째, 샐러드에 기름을 붓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샐러드 위에 기름을 흠뻑 붓는데 이건 채소의 신선한 맛을 묻히는 방법입니다. 대신 채소에 먼저 소금을 살짝 뿌려 숨을 죽이고 레몬즙이나 식초를 넣어 산미를 입힌 뒤 그 위에 올리브 오일을 실처럼 얇게 뿌리세요. 손이나 집게로 살살 버무려 재료 전체에 얇게 코팅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이 혀를 덮지 않아 채소 고유의 단맛이 먼저 살아납니다. 다섯째, 음식과 궁합을 맞추세요. 토마토, 오이, 바질처럼 신선한 채소엔 향이 진한 올리브 오일이, 감자, 달걀, 흰살 생선처럼 담백한 재료엔 향이 중간인 기름이 잘 어울립니다. 고기를 구울 때는 초벌은 향 없는 기름으로 간단히 굽고 접시에 담기 직전 올리브 오일을 한 줄 둘러 고소함을 더하세요. 향이 강한 기름은 향이 강한 음식과 만나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음식마다 맞는 기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라벨을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좋은 올리브 오일은 수확 연도가 명시돼 있고 산지와 품종, 산도 0.8% 이하가 표기됩니다. 불투명한 병에 담겨 있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만 크게 적힌 제품보다 세부 정보가 많은 제품이 대체로 신뢰할 만합니다. 가격만 보고 선택하면 영양은 거의 없고 향만 남은 기름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몸 상태에 맞게 시작하세요. 위가 예민하시거나 담낭 질환을 겪은 적이 있다면 빈속에 바로 먹기보다는 음식 속에 섞어서 조금씩 늘리세요. 특히 약을 복용 중이라면 총지방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해 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어디까지나 음식이지 약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간단히 하는 품질 테스트입니다. 흰 접시에 올리브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향을 맡아보세요. 풋풀, 과일, 견과 향이 나면 신선한 기름입니다. 혀 끝에 살짝 매콤함이 올라오고 목 뒤가 따끈해지면 폴리페놀 성분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금속 냄새, 촛농 냄새, 눅눅한 향이 난다면 그 기름은 이미 제 역할을 잃은 겁니다. 이 모든 방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부엌에서 습관으로 만들면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기름을 고르고 잘 보관하고 적절한 온도에서 조리하고 음식과 궁합을 맞춰 쓰는 것. 이 네 가지만 지키면 올리브 오일은 평생 건강한 친구가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로 올리브 오일이 어떻게 우리의 식탁과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억하기 쉽게 정리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을 감성적인 마무리로 이제 올리브 오일을 대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엄마의 손, 한 줄기 빛처럼 감성 마무리와 건강 상식 요약. 저녁 무렵 부엌에서는 지글지글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름이 팬 위에서 재료를 감싸며 내는 그 소리.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어릴 적 부엌 풍경이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두부를 지질 때도 가지를 볶을 때도 마지막에 간장 한 방울과 참기름 한 줄을 넣어 마무리하셨죠. 그 한 줄 덕분에 밥 한 공기가 모자랄 만큼 맛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올리브 오일 사용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를 알고 쓰는 것. 그 작은 차이가 맛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습관을 바꿉니다. 지중해의 노인들은 기름을 아끼는 법을 압니다. 아끼는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빵 한 조각 위에 실처럼 뿌리고 토마토 위에 빗살처럼 가볍게 떨어뜨립니다. 그 몇 방울이 하루를 열고 한 끼를 완성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동안 좋은 기름을 많이 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샐러드에 흠뻑 붓고 고온에 오래 볶고 심지어 빈속에 밥숟갈로 삼키는 습관까지 생겼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바꿔야 합니다. 좋다는 기름이 독이 되지 않도록 습관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바꾸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기 쉽도록 8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양보다 질 작은 병을 사서 6에서 8주 안에 비우기. 둘째, 빛과 열 피하기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 속에 보관하기. 셋째, 적절한 온도 중불 이하에서 조리하고 불을 끄고 마무리로 한 줄 더. 넷째, 샐러드 코팅 흠뻑 붓지 말고 얇게 코팅하기. 다섯째, 음식과 궁합 맞추기 재료별로 향의 강도를 달리하기. 여섯째, 라벨 확인 수확연도, 산지, 산도 등 세부 정보 확인하기. 일곱째, 몸 상태 고려 위가 약하면 음식 속에 섞어서 천천히 늘리기. 여덟째, 품질 테스트 향과 매콤함, 신선한 느낌이 있는지 확인하기. 이 8가지를 지키면 올리브 오일은 여러분 부엌에서 평생 건강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혈관 건강이 달라지고 음식의 향과 맛이 살아나며 나와 가족의 하루가 한층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하는 사소한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녁 토마토 한 알과 빵 한 조각이 있다면 그 위에 올리브 오일을 아주 얇게 실처럼 떨어뜨려 보세요. 그리고 한 입 베어 물며 눈을 감아 보세요. 햇살이 뜨겁던 지중해의 바람과 푸른 바다가 부엌 한가운데로 스며드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백 년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온 습관,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지금 엄마는 건강 여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과장 없는 정보,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부엌의 작은 습관이 평생 건강을 지키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